네, 이어서 다음 세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기업마다 데이터에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죠. 특히 네트워크 분석, 이상거래 탐지, 추천 시스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분석을 위해서는 그래프 데이터 관리가 필수인데요. 데이터 간의 관계를 저장하고 탐색하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분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하는 그래프 데이터 기능을 살펴보고 분석 알고리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오라클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환입니다. 최근 IT 환경을 보면은요, 인공지능이라든지 데이터 분석이 업계를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몇 년간요,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인공지능을 통해서요,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얻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런 부분이 대부분의 활동이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만들거나 정형 데이터를 묶어서 데이터 셋을 만들고 혹은 시계열 데이터로 연속된 데이터를 묶어서 시계열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어떤 특정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좀 더 그 안에서 데이터에 대한 인사이트를 높이는 새로운 방식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의 데이터 혹은 데이터들의 연속된 흐름이 아니라 데이터와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그 데이터들의 특성과 인사이트와 그리고 숨어있는 가치 그리고 특성들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이루어지고 있겠고요. 이런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관계들, 단위 데이터들의 관계를 강조해서 그것으로부터 인사이트를 얻는 분석 기법을 그래프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오라클이 제공하고 있는 그래프 분석 기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데이터가요, 기본적으로 A가 특정 데이터가, 특정 하나의 엔티티가 다른 엔티티의 의존성을 갖는 하나의 그런 의존성을 갖는 데이터들인데요. 여기에서 저는 좀 궁금한 것이 A가 과연 F로부터 영향도를 갖는가라는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A가 직접적으로 B와 연결선을 갖는다 그러면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데이터를 보면 A는 F와 직접적인 연결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A가 F로라는 그런 주체로부터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하려면요, 그래프 모델을 만들고 그 그래프 모델을 시각하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A가 다른 개체로부터에 대한 방향성을 그 노드와 그리고 화살표로 그리는데요. 하나의 그런 노드를 저희는 버텍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연결이 되는 관계성을 저희는 엣지라고 합니다. 이런 버텍스와 엣지로 구성되어 있는 모델을 그래프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 그래프 모델을 보면 이 안에서 직관적으로 시각화해서 본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A가 D와 E를 거쳐서 F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요, E와 D에 대한 경유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파악을 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각화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그래프의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래프 모델을 만들고 이 그래프 모델을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시켜서 계산을 해서 또 다른 그 안에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이제 그래프 분석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하나는 시각화, 하나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분석,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예시를 든다 그러면요, 하나의 예시로 한 소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너무 직관적인 템 보니까요, 이제 소셜 분석,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지를 본다 그러면요, 앞부분에서 저희가 버텍스와 엣지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엔티티를 버텍스라고 만들고, 그리고 데이터들과 데이터들의 관계를 엣지라고 표현해서 그래프 모델을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사람이라는 것이 버텍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결을 지향하는 것은 연결이 엣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통해서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 모델에 대해서 가중치를 두거나 의존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중치를 확인을 한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체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연결성을 갖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가장 많은 연결성을 갖는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들, 그리고
특정 인물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묶음, 그리고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클러스터, 그리고 2개 이상의 커뮤니티에 동시에 연결된 사람들,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연결되어 있는 약간 특이한 특성을 갖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시각화해서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수치로 계산해서 수치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그래프 데이터를 보시는 것과 같이요. 이제는 SQL과 같은 형태로 데이터를 조회하고 이것을 시각화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의 결과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돌려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한번 밸류를 찾아내는 이런 과정이 그래프 분석의 핵심이고 또다시 중요시되는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약간의 좀 더 복잡한 데이터를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요. 여기서 이런 데이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커스터머, 고객이 있고요. 그리고 고객이 사용하는 계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 대해서는 트랜잭션이라고 해서 계좌와 계좌 간의 이체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동일하게 계좌와 계좌, 그리고 계좌와 이체되는 것들, 그리고 그 계좌를 소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묶음을 통해서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석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런 조회를 통해서 그래프 모델을 만들고 이 그래프 모델을 활용해서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를 좀 더 시각화해서 본다 그러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아까 데이터에서 보시면 밥과 찰리라는 2가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밥과 찰리는 직접적으로 이체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자금이 이체되는 그런 트랜스퍼의 관계에 묶어서 연속된 그래프 모델을 만들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래프 모델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밥은 데이브를 통해서 지금은 계좌 5번과 4번으로 해서 찰리로 지금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계좌 이체를 통해서 자금이 흘러가는 것은 아니지만 2단계의 계좌를 거쳐서 3번으로 계좌로 흘러간다. 이와 같이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 그리고 데이터와 데이터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모델을 그래프 모델을 만들고 이 그래프 모델을 시각화하면 자금의 흐름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용이한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단순하게 그래프QL을 이용해서 SQL문을 만들어서요. 빠르게 기존에 저희가 경로 탐색이라고 하는데요. 계좌를 하나의 그런 이동하는 거점에 대한 경로 탐색이라고 한다면 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간다는 것을 파악하고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이 가능한 것이 그래프 분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또 다른 것을 분석한다 그러면 자금이 이 돈이 이체되는 것이 특정 기업 혹은 특정 가족 간의 관계에서 자금이 루핑을 돌면서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계를 저희가 커뮤니티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 모델을 만들고 이 안에서의 그런 거리, 유사도 같은 것을 계산하면 커뮤니티, 클러스터를 계산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은 직관적으로 그 시각화해서 직관적으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추가적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알고리즘 계산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형태로 클러스터를 파악하고 추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프 분석은 시각화를 통한 데이터 조회와 시각화를 통한 데이터 분석 기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겠고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2가지 방법으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비즈니스에 좀 엮어서 볼 수 있다고 한다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금 이체, 어떤 자금의 흐름 파악을 금융권에서는요, 이체 관계를 대한 것을 경로 파악을 통해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한다든지 혹은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는 경로를 추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래프 모델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조업일 경우에는 공정이라든지 그리고 부품에 대한 흐름, 그리고 부품에 대한 공정회사에 대한 움직임 같은 것들을 경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사이클을 거치는지, 그리고 어떤 관계를 거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요. 공정 자체에 대한 와티브 분석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분석에 이용한다 그러면요. 어떤 네트워크,
사용자, 소셜미디어와 같은 네트워크에 적용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영향도를 미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파급력이 어디로 전파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림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서의 영향력을 감지하고 확인하는 용도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통으로 커뮤니티라든지 클러스를 구성해서 이 안에서에 대한 밀집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커머셜에서는 이탈 방지라든지 상품 추천과 같은 용도로 해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은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오늘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라는 표현일 것 같은데요.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는 기존에 있는 관계형의 정형 데이터를 관리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다양한 데이터 포맷과 다양한 데이터 형식, 그리고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다 통합을 해서 하나의 체계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통합된 환경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일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데이터로 거론되고 있는 그래프 데이터가 지금은 추가가 되어 있겠고요. 이 그래프 데이터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그래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모두 내장되어 있고요. 기존에는 별도의 옵션으로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래프 모델에 대한 옵션은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형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그래프 모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시고 조회하시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이 제공하는 오라클 그래프에 대한 특징을 보시면요, 오라클 그래프는요, 기본적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와 연결을 통해서 모델을 쉽게 만들 수 있고 관리할 수가 있겠고요. 기존의 관리 체계에서 그래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프라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체제 안에서 기능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이외에도요, 그 데이터 모델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빌트인으로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알고리즘과 쿼리의 결과를 직접 시각화해서 볼 수 있는 툴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을 이용하면 쉽게 그리고 간편하게 데이터를 조회하고 그 조회 결과를 시각화해서 직관적인 인사이트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 부가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단순하게 그 데이터를 조회하고 알고리즘을 돌리고 데이터 시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 그 그래프 데이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 공정, 워크플로우를 담는 툴을 제공하고 그리고 비전문가가 이런 데이터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된 UI를 제공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프 데이터를 조금 더 쉽게 사용하고 좀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즉시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오라클이 제공하고 있는 오라클 그래프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오라클 그래프가 장점이 무엇인가를 찾아본다면요,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본적인 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출발할 공산이 큰데요, 이 안에서 같이 제공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그래프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관리 비용이 적어지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데이터 인사이트를 좀 더 다양한 데이터 포맷과 연동해서 보기 때문에 인사이트를 확대해서 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인프라에서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책이라든지 운영 방식이 단일화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스크의 감소입니다. 하나는 보안적인 특징이고요. 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그래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프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 별도의 NoSQL이라든지 외부 데이터베이스 이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활용되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 관리 체계가 좀 더 안전하게 관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쿼리 언어에 대한 그 스파크L에 대해서는 표준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터페이스 제공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만들어져 있는 만들어져 있는 기능이 다시 변경되거나 그리고 재작업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산출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보안적인 측면에서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 노력을 축소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을 제공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툴들을 통해서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조회하고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더 비전문가가 조금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툴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좀 더 개발 노력을 줄이면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프 모델을 만드는 방식은 프로퍼티 그래프와 RDF 두 가지 방식이 지원이 되는데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그래프, 오라클 그래프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에 대한 디펜던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지원되기 때문에 원활한 어떤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보시는 것이 PGQL이라고 해서요. 프로퍼티 그래프 쿼리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SQL과 유사한 프로퍼티 그래프를 활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RDF 같은 경우는 스파QL이라는 W3C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쿼리를 하고 그리고 가공을 하는 그런 방식을 제공합니다만 PGQL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오라클은 현재 오라클 SQL에 대한 확장 방식으로 해서 지금 PGQL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오라클 SQL과 동일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추가되는 것이 프롬절에 매치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매치절에 대해서 버텍스와 그리고 엣지에 대한 관계로 매칭을 하고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웨어절로 해서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셀렉트절에 있는 프로퍼티로 반환하는 그런 결과를 보입니다. 첫 번째 쿼리는요. 마티오라는 사람을 이름이 마티오인 사람 중에서요.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피고객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자금을 이체한 사람이 마티오가 될 것 같고요. 마티오가 자금을 이체하는 모든 사용자에 대한 P점 네임을 조회하는 그런 그래프 쿼리가 PGQL이 지금 첫 번째 쿼리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매치문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웨어절에도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타겟 시대는 P에 대한 이름을 적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은 P는 자금을 받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헬스 프로퍼티입니다. 그러니까 베네팩터고요. 여기서는 후원자에 대한 관계를 갖는 그런 커스터머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동시에 마티오와 그다음에 루지에 대해서 동시에 하나의 후원자를 갖는 사람에 대해서 조회하는 것이 두 번째 쿼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금을 이체를 통해서 후원을 한다 그러면요. 특정 사람이 두 사람, 마티오와 러지에 대해서 동시에 후원을 하는 그런 그래프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두 번째 쿼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좀 더 그 데이터와 데이터들의 관계, 그리고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의 흐름, 그 안에서의 그런, 연결성을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GQL을 중심으로 어떻게 모델을 생성하고 쿼리하고 그리고 그래프를 분석하는지 잠시 보신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를 매핑해서 모델을 생성합니다. 이 모델을 생성할 때는 자동화된 모듈 툴이 제공되고 있겠고요. 이 모델 툴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UI를 통해서 버텍스와 그 다음 엣지를 지정해서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UI를 제공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PGQL, 프로퍼티 그래프 쿼리 랭귀지에는요, 크리에이트 그래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그래프문을 이용해서 모델을 문법적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델이 만들어졌으면요, 이 모델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PGQL을 실행을 시켜서 지금은 원하는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원하는 데이터가 조회되면 그 결과 데이터를 이용해서요,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조회된 결과를 60가지의 내장된 그래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또다시 그 안에 대한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연산을 통해서 묶음이라든지 최단 경로라든지 관련성이라든지 랭킹이라든지 의존성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수치화된 결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저희가 오라클 그래프 컨버지 데이터베이스에 지원하고 있는 그래프 기능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60가지의 빌트인 알고리즘을 제공합니다. 그래프 알고리즘을 제공을 하고요. 첫 번째는 클러스터, 커뮤니티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인지하고 확인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고요. 두 번째는 랭킹입니다. 그래서 랭킹에 대한 알고리즘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스트럭처, 삼각형인지 원인지 서클인지 어떤 모양을 갖는지에 대해서 판별하는, 구조를 판별하는 알고리즘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경로, 패스 파인딩입니다. 경로를 찾고 경로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알고리즘들이 있고요. 그리고 링크에 대한 예측과 그 다음에 머신러닝을 하는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하거나 알고리즘을 돌려서 그 데이터에 대한 숨은 가치를 수치적으로 파악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래프 데이터를 만들고 조회하고 시각화하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량화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오라클 그래프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라클 그래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오라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부 기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프 서버라는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서버는 UI인 동시에 NoSQL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모리에 데이터를 때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쿼리만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그래프 데이터의 특성상 인메모리에서의 고속 연산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병렬 처리로 분산돼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 대비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위에 외부에 별도로 메모리 서버를 둘 수 있고요. 그 안에서 병렬로 고속 연산할 수 있는 그런 연산 체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프 서버고요. 이 그래프 서버는 별도로 UI도 제공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 서버를 띄우고 PGQL을 동시에 돌리면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리고 조회하고 그리고 연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그래프 스튜디오라는 것을 제공을 해서요. 비전문가도 데이터를 손쉽게 가공하거나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제가 기본적으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래프 데이터에 대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래프 서버는 별도의 지금 오라클 클라우드의 컴퓨팅으로 VM으로 배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온프렘에서도 직접 서버에 설치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OCI 위에 있는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래프 스튜디오는 클라우드에 대한 전담 기능이고요. 그리고 그래프 서버 같은 경우는 온프렘과 클라우드 모두에 사용 가능하시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그래프 기능은 온프렘과 클라우드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활용 가능한 기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저희가 배포하고 있겠고요. 이런 배포는 오라클닷컴에서 소프트웨어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오라클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로 배포해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제플린 기반으로 UI를 제공을 하고요. 이 그래프 서버는 UI로 제플린 기반의 UI를 제공하고 이 UI를 통해서 PGQL을 직접 호출하고요. 그리고 시각화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플린 기반의 그래프 서버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파이썬 API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주피터 랩이라든지 주피터 환경에서 노트북에서 파이썬 API로 직접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UI로는 제공하지 않지만 파이썬 API로 제공하는 동일한 인터페이스들을 자바로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자바로 직접 코드를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하고 그리고 알고리즘을 돌려서 특정 기능을 활용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인터페이스와 자바 인터페이스가 모두 지원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주피터 환경을 이용해서 웹 UI를 구성하고 개발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 스튜디오는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있는 자율 운영 데이터베이스인 ADB,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확장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래프 스튜디오는요,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만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웹 UI를 통해서 전체적인 그래프 데이터를 관리하고 생성하고 배포하고 조회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이 UI 중심이고, 그리고 코드보다는 설정 중심이고 UI에 대한 그런 드래그 앤 드롭으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이 없으시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전체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제공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보시는 것처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모델로 매핑을 해서 직접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저희가 직관적으로 코드를 생성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이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로딩해서 시각화하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모든 그 과정들은요, 노트북을 통해서 나리지가 어떤 그 정보가 공유할 수 있는 체계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런 환경들을요, 저희가 직접 오라클 클라우드 상에서 오라클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성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SQL, CL과 그 다음에 파트너인 그런 개발 환경을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직접 구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최대한 오라클 파스 서비스와 연동이 되어 있어서 데이터에 대한 이동이라든지 관리가 좀 더 인터페이스적으로 편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 서버 같은 경우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올라가 있는 배포되는 그런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웹로직이라든지 그리고 톰캣에 배포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에 대한 ETL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시각화를 위해서 D3JS라든지 그리고 네트워크 모델을 만드는 VIS.JS라든지 그런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오라클 DW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인 데이터베이스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리고 인 데이터베이스에서의 그런 데이터의 조회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제이슨, 그래프 데이터에 대한 원활한 활용성을 높이는 그런 하나의 체계에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래프 분석을 통하실 때 오라클 환경이 좀 더 오라클 그래프가 원활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프 사용자에게도요, 기존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옵티마이저라든지 병렬치라든지 보안 관리 체계라든지 통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점을 그대로 그래프 분석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강점을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컨버지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를 그리고 효과적으로 분석하고요. 그 과정에서 그래프에 대한 특징은 그래프 옵션을 통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과정과 컴포넌트에 대해서 25분간 살펴봤습니다.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은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오라클 홈페이지와 그리고 라이브 랩스는 이것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워크숍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데모와 새로운 정보가 오픈되고 있겠고요. 그리고 오라클 블로그에서 그래프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오라클 클라우드에 프리 트라이얼을 가입하시면요, 무료로 이런 기능들을 데모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실습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오라클 클라우드를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요, 이런 오라클 그래프의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익혀 보신다 그러면 좀 더 소중한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25분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